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08,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22평에 대한 지지 여부는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그리고 22평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의 움직임 또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나오는 디램에 대한 가격대 이게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도 되돌릴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하는 종목들까지 모두 다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모두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폭 그리고 이 등락폭 자체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모두 다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기존의 주도주들 안에서 논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골라서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브로드컴, TSMC, 테슬라 쭉 내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덜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M7 기업들, 즉 빅테크 기업들의 시세는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즉 미증시에 대한 상황은 지금 엄청난 호황 국면 속에 있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먼저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돌면서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2평을 회복하는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다. 즉 기존에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 즉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1차적인 결과는 26년 1월 달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요?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11만 원, 12만 원 정도 있잖아요. 실적 나오면 바로 점프합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미래 가치가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개선세를 확인하자마자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추론에 대한 수요, 즉 디램에 대한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HBM은 아직까지 납품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5%가 채 되지 않는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이 대략 50%에 육박할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매출 자체가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1월 달에는 순전히 디램에 대한 실적치가 공개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12만 원 아래 있다 또는 13만 원 아래 있다 15만 원까지 바로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시하세요. 왜 그러냐?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 원부터 9만 5천 원, 대략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안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 자체가 크게 잡혀 있었어요. 하이닉스도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64만 원에서 54만 원까지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조 4천억 원의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매수하세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을 버티고 있는 거, 누군가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집중된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 실적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실전에서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반등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 금요일날 4% 상승했거든요. 반등 확인됐죠? 다음 주에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제가 매매했었던 구간 모두 다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요, 선반영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AI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즉 HBM 없이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즉 젠슨왕이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면서 자꾸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를? 하이닉스를.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실적이 나올 때까지이기도 하지만 증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과거에 2번, 3번 정도를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물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합쳐져서 증설에 대한 내용이 혹시라도 나올 때, 또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혹시라도 나올 때, 그 개선세가 HBM으로 인한 거였을 때 주가는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6년도는 지나가야 HBM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왔을 때는 27년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26년도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세 자체가.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조선주잖아요. 상승. 가격대 보면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5배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하나오션 말고도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 페타시스 AI 관련 주주 어때요?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때요? 54% 이렇게 터진다고요. 피지컬 AI 관련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렇게 터진다고요. 101%. 주식시장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선반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단순히 많이 올라와서 매도한다, 그게 아니라 2가지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 이 2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상에 지나지 않죠. 이게 저점인 것은 지나와 봐야 아는 거지, 이 당시에는 이게 저점인지 알 수 없죠. 물론 어떤 특정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거나 그리고 반복적인 부분을 학습해서 어느 정도 주문을 넣어보거나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격 반영이 된 이후에 시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5만 원이 바닥이야라고 매수해서 한 달, 2달, 3달, 4달, 5, 6달 동안 안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7만 원에 매수해서 10만 원에 매도하고, 또는 10만 원에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22평을 수렴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2평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거죠. 이렇게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보세요. 로보티즈 제가 팔았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또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매수하고 매도했죠. 100%예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다시 따라 붙으면 되잖아요. 이게 실전에서의 상황이라고요. 지금만 그러냐?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DI입니다. DI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결과는 25%, 14%, 쭉 보면 26, 22% 이렇게 터진다고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발합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제가 태성을 매매하지 못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50%의 수익 구간이 터지죠. 근데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시세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향성이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정부가 집권 2년 차가 되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부양 의지가 뚜렷합니다. 즉 내년까지는 정부의 입김만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한국에 대한 즉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이 전혀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뭐 환율이 1700, 1800, 1900, 2000원 이렇게 가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 2년 걸릴 겁니다. 지금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12월 5일 날에도 제가 먼저 반등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쪽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납품입니다. 이 두 개 다 뭐예요? 원전이에요. 그럼 두 개 뭐 했다는 거예요?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시장 반등 계속된다. 단 많이 내려서 바닥인 것 같은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모두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무조건 신고가 주도주만 매매한다. 주도주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다. 그리고 이 내용들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신고가를 갔다는 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자, 최근의 내용 한번 볼게요. 펩트론 같은 거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지킨 결과 29%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AI 쪽이죠. 로보티즈와 같은 경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01%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10%의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아직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매수만 했어요. 결과 어때요? 10% 상승세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에 사지 않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관 잡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매매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쉬었다 갑니다. 단 쉬었다 가는 구간에 떨어질 때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게 매수 구간이에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입니다. 높게 사세요. 무조건.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